시금치는 세계암연구재단이 선정한 최고의 항암식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임상영양저널 자료에 따르면 시금치를 매일 섭취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위암 발병률은 35%, 췌장암 발병률은 23%, 무엇보다 대장암과 유방암 발병률은 무려 40% 낮아졌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시금치도 함께 먹게 되면 암과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 상극의 음식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시금치와 상극이 되는 음식 3가지와 보너스로 궁합이 좋은 음식 3가지를 아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방구석 닥터 시작하겠습니다. 겨울바람에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천천히 자라는 시금치. 녹색 채소가 귀한 겨울에 더 환영받는 채소인데요. 시금치는 세계보건기구와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에 속하는 채소입니다. 시금치는 국민 나물이라고 불릴 만큼 사계절 밥상 위의 단골 손님인데요. 주로 나물이나 국거리의 재료로 쓰이며 샐러드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시금치는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하며 특히 비타민C가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시금치 100g의 비타민C는 함량은 비타민C 하루 권장 섭취량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건강에 좋은 시금치도 상극이 되는 음식이 분명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로 시금치와 함께 먹으면 상극이 되는 음식은 바로 멸치입니다. 성장기 아이들에게 필요한 영양소 중 하나는 바로 칼슘인데요. 칼슘은 뼈의 강도와 밀도를 높이고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슈퍼푸드 채소로 꼽히는 시금치와 칼슘 왕으로 불리는 멸치가 칼슘 함량이 높은 대표적인 음식인데요. 따라서 성장기 자녀를 둔 엄마들은 시금치 무침과 멸치볶음을 반찬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음식을 함께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시금치에 들어있는 유기산 성분인 수산이 멸치의 칼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인데요. 수산은 몸속에 들어와 체내 칼슘과 결합해 수산칼슘으로 변하기 때문에 칼슘 흡수율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칼슘이 몸에 흡수가 안 된다면 아무리 먹어도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추천드리는 첫 번째 시금치와 궁합이 좋은 음식이 바로 연어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들어 기력이 쉽게 떨어진다거나 앉았다 일어서는 것조차 힘들다는 분들 계시죠? 그렇다면 근육이 줄어드는 근감소증이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하는데요. 간혹 나이 들면 근육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 아니야? 라며 근육이 빠지는 걸 대수롭지 않게 여긴 분이라면 그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근감소증은 명백한 하나의 질환이자 삶의 질을 송두리째 뒤바꿔 버리는 아주 무서운 녀석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반가운 사실은 시금치를 먹는 것만으로도 근육에 꾸준히 적금을 붓듯 근육의 재료인 단백질을 몸속에 차곡차곡 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시금치에는 단백질 대사에 꼭 필요한 피리독신 성분도 풍부한데요. 피리독신은 우리가 섭취한 단백질이 근육세포에 잘 도착해 실제 근육으로 생성될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체내 피리독신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단백질을 아무리 많이 섭취한다 해도 근육량을 늘리기는 역부족인 상황이 되는 거죠. 하지만 시금치는 기특하게도 단백질과 피리독신을 모두 지니고 있어 자연이 선물한 단백질 보충제를 동시에 2가지나 챙겨 먹는 효과가 있는데요. 여기에 또 하나의 슈퍼푸드인 연어까지 더해주면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 간 균형이 적절히 맞아떨어지며 단백질의 체내 흡수율과 생체 이용률까지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무엇보다 연어 속에는 닭가슴살보다 질 좋은 단백질이 풍부하고 오메가3 지방산의 함량도 높아 콜레스테롤이나 만성염증 걱정 없이 건강하게 근육을 키우는 탁월한 선택지가 되는데요. 실제로 미국 심장협회에서는 연어 속 오메가3의 항염 효과를 인정해 시린 뼈마디로 고통받는 류머티즘 관절염 환자들에게 주 2회 정도 연어를 섭취할 것을 권장할 정도입니다. 두 번째로 시금치와 함께 먹으면은 상극이 되는 음식은 바로 두부입니다. 시금치는 두부와 함께 먹는 것은 조심해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시금치에 많은 수산 성분이 칼슘과 결합하면 수산칼슘으로 변해 몸속에서 돌처럼 굳어져 결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요로결석은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는데 두부도 칼슘과 합쳐지면 수산칼슘을 만들어내므로 조심을 해야 합니다. 특히 두부와 시금치의 칼슘이 한꺼번에 모여
몸에 결석이 생길 확률을 높인다고 보고되고 있어요. 또한 시금치 단독으로도 너무 많은 양을 매일 먹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시금치를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시금치의 수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충분히 데친 다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데치지 않고 자주 먹을 경우 결석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시금치는 100g당 502mg의 칼륨이 고혈압 예방과 노폐물 배출을 도와줍니다. 다만 신장이 좋지 않은 사람은 고칼륨 혈증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조심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신장병 환자는 시금치뿐 아니라 칼륨이 많은 채소, 과일을 먹을 때 장시간 물에 담근 후 데쳐서 드시는 것이 좋답니다. 이 대목에서 추천해드리는 두 번째로 시금치와 궁합이 좋은 음식은 바로 참깨입니다. 효능이 좋은 시금치에도 한 가지 결점이 바로 결석을 유발하는 옥살산이라고 했는데요. 수산은 체내에서 칼슘과 결합하여 신장과 방광의 결석을 만들어냅니다. 결석 방지를 위해서 칼슘과 수산의 비율을 1.1:2 정도 되도록 조절을 할 경우 수산은 몸 밖으로 배출되게 되어야 하는데요. 따라서 시금치의 영양을 충분히 살리고 칼슘의 흡수를 높이기 위해서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과 배합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깨의 주성분은 지질로서 약 50%를 포함하고 있으며 질 좋은 단백질이 무려 40% 정도 함유되어 있어요. 트립토판, 메티오닌 등 아미노산이 풍부해 식물성 단백질 중 영양적으로 우수합니다. 철분 함량도 높고 특히 칼슘이 풍부하여 시금치와 잘 어울리는 식품이라 할 수 있어요. 세포의 산화를 억제하여 노화를 막아주는 비타민 E와 동맥경화를 방지하는 리놀렌산과 스테아르산 등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고소한 향과 맛을 가진 참깨를 시금치와 함께 먹는다면 자연스럽게 결석의 염려도 없애고 시금치에 부족한 단백질, 지방, 칼슘, 비타민 B 등을 자연스럽게 공급할 수 있어서 최고의 궁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시금치와 상극인 음식은 바로 근대입니다. 된장국으로 자주 끓여 먹는 시금치와 근대도 함께 먹으면 궁합이 좋지 않습니다. 시금치에는 비타민 A와 C, 무기질을 비롯해 유기화합물인 옥살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알려드렸는데요. 옥살산은 식물이 포식자에게 먹히지 않기 위해 일종의 자기방어를 위한 화학무기입니다. 옥살산이 칼슘, 칼륨, 나트륨 등과 같은 미네랄과 결합하면 옥살산염이 되는데 옥살산염이 소변이나 대변으로 제대로 배출되지 않고 혈류를 통해 몸의 조직과 장기에 침투하면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시금치와 근대에는 옥살산 함량이 많기 때문에 함께 먹으면 과도해질 수 있어 따로 먹는 것을 좋습니다. 여기서 추천드리는 세 번째로 시금치와 궁합이 좋은 음식은 바로 김입니다. 여러분,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인 시금치가 심뇌혈관 질환 위험을 획기적으로 낮춰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시금치는 독소로 탁해진 혈관을 맑게 해주는 천연혈관 해독제이자 혈관의 나이를 젊게 되돌리는 회춘 영양소가 아주 풍부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혈관이 본격적으로 노화되면 만성질환을 일으키는 중년 이후에 반드시 섭취해야 할 채소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시금치가 혈관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비결은 대체 뭘까요? 그 답은 시금치 속에 함유된 엽산에 있었습니다. 시금치 속 엽산이 제2의 콜레스테롤이라 불리는 호모시스테인이 혈관에 과도하게 쌓이는 걸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이 호모시스테인은 마치 혈관 속에 떠다니는 미세한 유리 조각과 같아서 혈관벽을 보호하는 혈관 내피를 무차별하게 공격해 상처내기 시작하는데요. 더욱 위험한 건 이렇게 상처난 혈관의 위치가 뇌일 경우 치매나 뇌졸중을, 심장일 경우 심근경색 등을 일으켜 사망의 위험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북아일랜드 퀸즈 대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경우 체내 호모시스테인 농도가 정상인보다 3배가량 높았고 혈관성 치매와 뇌졸중 환자는 그 농도가 무려 5배나 높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때 엽산을 먹게 되면 혈관을 살리는 명의가 혈관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실제로 미국 의학 저널은 실험 참여자들에게 1년간 엽산을 복용하게 한 다음 호모시스테인의 수치를 재봤더니 복용 전과 비교해 호모시스테인의 농도가 무려 12% 낮아졌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아쉬운 건 엽산은 체내에서 합성할 수 없어 음식을 통해 보충해야 한다는 건데요. 놀랍게도 시금치 100g 속에는 엽산이 270 마이크로그램이나 들어있어 시금치를 고작 한 줌만 먹어도
하루에 필요한 엽산의 무려 70%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더욱 놀라운 건 같은 양의 시금치를 먹고도 엽산의 체내 이용률을 최대로 끌어올릴 방법이 있다는 건데요. 그것은 바로 바다의 검은 보석, 김과 함께 먹는 겁니다. 김 속에는 비타민 B12는 시금치 속 엽산의 활성화 작용을 도와줘 호모시스테인이 쌓이지 않게 최고의 시너지를 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만약 체내 비타민 B12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엽산의 대사 문제는 물론이고 브레인 포그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브레인 포그란 뇌에 뿌연 안개가 낀 것처럼 머리가 멍해지고 기억은 점점 흐려지는 증상으로 이를 방치할 경우 뇌의 기능이 점점 저하되다 결국 치매라는 끔찍한 상황까지 치닫게 되는 현상인데요. 하지만 손쉽게 김을 먹는 것만으로도 맑은 뇌를 가질 수 있다고 하니 앞으로 김은 반드시 챙겨 드셔야겠죠? 뿐만 아니라 김에는 포피란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도 굉장히 풍부해서 시금치 속 엽산이 호모시스테인을 없앨 때 김 속 포피란은 체내 콜레스테롤을 낮춰줘 고지혈증을 비롯한 심혈관 건강까지 시금치와 함께 책임져 주니까 정말 좋은 궁합입니다. 오늘의 정보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시금치와 상극이 되는 음식은 두부, 멸치, 근대가 있었고 함께 먹으면 보약되는 음식에는 연어, 참깨, 김 등이 좋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대로 시금치를 꾸준히 드시다 보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의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이 함께 볼 수 있도록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방구석 닥터는 다음번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